선거는 끝났고 민심은 여론을 심판했다라는 평가가, 여당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존중하고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없는 거짓말과 비열하게 선량한 목격자들을 비열하게 불법 경작인이니 거짓말쟁이니 생떼를 쓰는 생떼 땅인이라고 몰아간 이런 비열하고 반국민적인 작태는 선거 결과는 별개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저희가 4월 1일 날 고발했을 때는 용산 참사에 대한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내곡동 셀프 보상 관련된 거짓말 릴레이를 고발했지만 그 후에 오세훈 후보의 몇 가지 거짓말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정광은 극우 극단 집단의 집회에 여러 차례 나갔다고 본인도 나경원 후보의 TV토론에서 이야기해놓고 박영선 후보와의 TV토론에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파이시티 비리, 자기의 재임 중에 있었던 서울시정 내내 가장 큰 비리였고 측근이 구속도 된 사건인데 자기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인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과 비열한 선거 전술입니다. 아무리 그가 57%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용산 참사를 철거민 탓으로 돌리는 이런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사람을 서울 시민의 대표로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주시민 기독연대의 양희삼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10년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유광녀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4월 1일 날 고발한 내용으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지만 실제로 고발 내용의 2개를 추가해 놨습니다. 정광훈 집단과 수차례 올려다니면서 극우 극단 막말 선동을 일삼았던 자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 번밖에 가지 않았다는 노골적인 거짓말한 것을 추가 고발합니다. 또 이어서 자기의 재임 중에 가장 큰 비리 사건 파이시티 비리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자기 재임 중에 없었던 것처럼 대놓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고발인 조사로 받으러 가는 제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서 추가 고발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문서와 구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목격자들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불법 경작인으로 내몰리고 심지어는 10년 전에 있었던 과징금까지 내밀한 개인정보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초구청이 짜고 그걸 조선일보 유출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목격과 증언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초에 국민의힘당 김영동 그리고 그걸 유출한 서초구청장 조은희 그걸 보도한 조선일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선거가 아무리 끝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열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공작을 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민주시민 기독연대 양희삼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메시지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양희삼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 이야기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내곡동 안골 식당 어머님과 아드님이 저에게 저희들에게 보내준 메시지, 경작인 대표가 보내준 메시지, 목격자가 최소 6인인데 그중에 3인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기독연대 양이삼TV 카타콤 양이삼 목사입니다. 역시 서울시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기는 간 적은 없다는데 보신 분들은 6명이나 되는 그 능력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분신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혼 분리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울 시민이 선택한 것이니 인정하고 축하는 드려야겠지만 저희는 선거 기간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를 서울시장으로는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 간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서울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6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존재 자체도 몰랐다. 현장에 안 갔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없었다. 의식에 없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말이 계속 변했습니다. 말 바꾸기와 거짓말의 고수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십시오. 기억 앞에 겸손한 분께 기억을 되살려 드렸으니 사퇴하십시오. 두 번째, 멀쩡한 시민을 파렴치 안으로 모는 서울시장은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내곡동 경작인들을 불법 경작인으로 음해하고 내곡동 안고울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한 오세훈 시장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검찰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차별주의자는 서울시장에서 내려오십시오. 부잣집 자제분과 가난한 집 아이들로 나누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약자를 차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 서울이 강남과 비강남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뼛속부터 차별하는 것이 본인의 본질입니까? 용산 참사가 진정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입니까? 네, 욕도 아깝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닌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보고 싶을 뿐입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희삼 목사님께서 성직자로서 양심에 기반해서 준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에는 단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오직 오세훈 씨가 직접 본인 시장 시절에 했던 악행들, 실책들, 그리고 후보 시절에 했던 온갖 거짓말과 비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리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본인도 거부하겠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진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양 목사님이나 안진걸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그다음에 오늘 고발 취지, 그다음에 고발인 조사, 추후 어떠한 것을 또 다시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 지금까지 선거 기간 중에는 각 당이 고발하고 또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뭔가 큰 것을 발견하냐 또는 정말 끝까지 갈 것 같아 하다가도 선거의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소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의 승리가 모든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 시정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서울시장 1년여 남은 서울시장이지만 이 사람은, 이 거짓말쟁이는 앞으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뻔뻔한 철면피 가면을 쓰고 다음 선거에도 또 나올 사람입니다. 죄 지은 자 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거짓말쟁이를 죄명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세입자 철거민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용산 참사가 폭도들에 의해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고발했는데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거짓말이 확인되었습니다. 토론에서 여러 곳에서 자기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고 유가족들에게 사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유가족분들이 1년이 지나서야 빈소에 나타났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나타났고 유가족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용산 참사에 대한 비열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나고 폭력으로 시민을 죽여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낙선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 봐 거짓말로 자기가 그 사태 해결에 앞장섰고 유가족분들께 사과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온몸으로 절규하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 서울 전역을 뉴타운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수없이 많은 세입자나 철거민들이 희생될 사고가 생길까 봐 저희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가 후보 시절에 저질렀던 온갖 거짓말과 비열한 허위사실 유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의용 대표님 말씀 짧게 듣고 목격자 3인의 진술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도자료에도 첨부해놨습니다만 대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교직에 30여 년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 실용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황금만능주의 내지는 그런 이익에 의해서 공정과 정의가 그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었는데 그게 촛불혁명으로 해서 다시 변화의 계기가 있었지만은 또 다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기대만큼 이제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온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언론도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부를 심판한다고 했다면 그 잣대가 분명히 국임당 그리고 또 오세훈 이번 선거 이런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정에서 나경원 같은 의원이 많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윤석열 검찰과 언론들이 그 문제를 불공정하게 넘김으로써 지금 이번에 오세훈은 바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도 불법적인 걸 하고도 시장이 되겠다고 나섰고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공정과 정의의 잣대 그리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 오세훈의 분명히 내곡동 관련해서 자기의 이해 충돌 그리고 또 특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내곡동 관련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심각한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그 발전적인 그런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영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역시
양희서 목사님이 성직자 양심으로, 정영희 대표님도 교육자의 양심으로 오세훈 씨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세훈 시장 또는 오세훈 후보 진영의 온갖 압박과 위협, 심지어는 개인정보까지 털리는 그런 공격을 받고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굉장히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선량한 목격자들의 메시지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시지 내곡동 앙골식당 대표님과 아드님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도자는 전은으로 시작했는데 저희는으로 수정해서 다시 주셨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앙골식당 대표님과 아드님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 언론의 중요성과 편향성에 대해 많이 느꼈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취재원이 당할 고통을 생각지 않는 기자들 행위를 보고 이게 언론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를 지역구 주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치를 해야 국회의원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똑같은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정치인과 언론에 너무 화가 납니다. 반성들 하시고 다시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지역구 주민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짓말과 사태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 특권을 따지기 전에 봉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길. 이번 일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정치인과 언론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내곡동 식당 대표님과 아드님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곡동 측량현장의 경작인 대표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경작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뿐이다. 앙골 식당뿐만 아니라 측량팀장 등 목격자들과 진술이 일치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따로 말을 맞출 사이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오세훈 시장이 그곳에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본대로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다. 경작일 중에도 확인해보니 KBS 보도에는 2명이 나갔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목격자가 최소 3인이었고 측량 이후에 오세훈 시장과 장인어른 운전기사 함께 앙골 식당으로 모시고 간 건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람들은 당시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제가 모시고 간 것이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 사태를 자초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예, 저희들이 단 하나도 가필하거나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과 어머님이 전은으로 처음에 주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은으로 고쳐준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와주셨고 많은 유튜버들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겸허하게 존중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또 그 전에 보여준 오세훈 시장의 비열한 작태와 명백한 명예훼손과 의사 유포의 죄까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재임 중에라도 심판을 받아야지 다음에 선거에서 비열하고 반사회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약자를 몰아세우고 목격자, 선량한 목격자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이 더러운 작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57%나 되는 시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용산 참사 유가족 희생자들, 내곡동 앙가월 식당의 어머님과 아드님, 그 경작인 대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당한 대로, 고통받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진술한 것뿐인데 폭도로 몰리고 참사의 책임자로 몰리고 듣지도 못했던 사과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앙골 식당의 어머님과 아드님, 경작인 3인 중에 대표에서 그 선생님 한 분, 그분들이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주변에서도 그래서 말렸다는데 왜 증언에 나섰겠습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셀프 보상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약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100이면 100, 오세훈이 거짓말했다는 거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갔었을 것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KBS 보도에만 측량팀장 한 분과 경작인 2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 식당에 2분이 또 등장했고요. 추가로 경작인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간 운전기사도 있고요. 장인어른도 있고 측량팀장 함께 온 측량기사들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최소 10여 명 안팎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소 6명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도 마지막까지 그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정치공작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선량한 목격자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서심치 않았습니다. 조영 씨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고 조수진 씨는 생태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압박과 어거지를 썼습니다. 진중권 씨도 그 생태 땅 어머니 아드님을 심하게 조롱하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씨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의 거짓말에 가담해서 그를 비호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정을 맞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고발하고 규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안에 고발인 조사 기다리고 계셔서 제 입장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뭐 핵심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골 식당 어머니하고 아드님은 뭐 본대로 목격한 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최초 증언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언론 보도에 경작인 2인과 측량팀장 1인까지 나서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정황이 일치하기 때문에 본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로 조롱을 받고 심지어 공작 세력으로 몰리고 위협받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압박과 협박을 받고 악플에 시달리고, 거기에 10년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실수를 과징금 600만 원 받은 걸, 그건 정말 내밀한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아냈어? 최동욱 총장 쫓아냈을 때 박근혜 정권과 검찰과 국정원이 저질렀던 짓 똑같이 저지른 것입니다. 조은희가 국민의힘 소속의 서초구청장이죠. 국민의힘 김영동과 조은희 구청장과 그리고 그걸 최초에 보도한 조선일보가 사실상 짜고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니까 메신저를 비열하게 공격한 작태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처럼 단련된 스태프들도 이런 일 하면 힘이 듭니다. 온갖 부담을 가지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리적 고통도 부담도 큽니다. 근데 평범한 목격자들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분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원래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겁이 나서 보도했다가 취소하셨던 것이고, 기자회견 취소하니까 또 마치 거짓말쟁이가 겁나서 기자회견 취소한 것처럼 또 공격받고 음해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본인들은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본대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하셨고, 오세훈 씨가 그리고 그 주변에 오세훈의 비열한 거짓말을 비호했던 이들이 계속 거짓말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목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십니다. 예. 식당 주인께서 영수증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증거 어떤 게 있습니까? 15년 전 일이어가지고 신용카드사에도 연락을 했는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분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다 하도 목격자 최소 6인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이 모두 일치합니다. 본인도 오세훈 씨도 자신 없어 말을 계속 바꾸고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희대의 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주 초에 고발 추가로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요? 예. 그 6명의 증언자가 나왔는데 그 증언을 배격하기 어려우니까 안골 식당 어머님과 아드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분들의 목격과 증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11년도에 있었던, 거기에 고위 관료들이, 국정원 전현직 관료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이었는데 아마 그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거기서 화투를 친 모양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과징금 600만 원 받은 것을 유출해서 개인정보를 내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걸 공개하고 유포하고 기사까지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권 때 최동욱 전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질렀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작한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 가담자가 국민의힘 당, 그 다음에 김영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담당 직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입니다. 이들 다 묶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다음 주 초에 고발할 예정이고 일정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제발 선량한 목적자를 그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매도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공작, 이게 정치 공작 아닙니까? 예전에 안기부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썼던 아주 비열한 정치 공작을 그 선량한 목적자들 상대로 한 것입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그런 행태에 개탄하고 같이 규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쓴 언론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그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 뻔히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고발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개혁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비판도 일부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생태탕 안골 식당 어머니 아버님이나 목격자들의 입장에 서면 그렇게 그 정도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유튜버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